독일과는 달리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침략을 부인해왔습니다. 사과는커녕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각종 왜곡된 자료들을 넣으며 한국인들과 더불어 일본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역사 교재에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은 이란 질문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식민 지배 청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이 식민 통치 시절 약탈한 문화재를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가는커녕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던 일본이 이제는 7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재 회사에서 지금까지 약탈한 한국의 문화재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을 콕 집어 일본의 잘못을 교재에 실었다는 점이 또 다른 충격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약탈당한 후 무려 90년 넘게 일본에 빼앗겨 있었던 조선왕실 의궤에 반한 사례를 직접 교재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명 역사학자이자 문화재 반환 운동가족 한 명인 이가라시 아키라 씨는 이번 역사교과서 편찬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반환해야 하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전 세계 곳곳 그리고 일본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고등학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일본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교수대 입시 시험에선 문화재 반환 관련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도 적어지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일본에게 약탈당한 한국의 문화재는 무려 10만 점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중에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죠.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만 모두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문화재 절반 가까이가 반환되는 것입니다. 각종 전문가들은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일본인들의 인식 변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인지도 상승, 그리고 한류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류 문화에 적응되어 살던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악감정과 편견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통해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죠. 때문에 요즘 깨어있는 일본 대학생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주입식으로 진행되었던 역사 왜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행한 침략 행위를 공부할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명확한 사실교육과 그에 따른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교육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던 일본의 기성세대들인데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통째로 바꿔놓는 일이기에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본의 기성세대들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각 세대가 받는 교육이 다르기에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학교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저는 대학에 입학한 후 역사에 대해 더 자세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변경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과거보다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라며 한 일본 대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히고 있었죠. 해당 일본 대학생의 말처럼 이제 일본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함께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성세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실제로 현재 일본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인 오사카성 내부에 들어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생을 담은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국어,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그중 조선 출병에 대한 문단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은 비전투원을 포함한 대량 사륙과
포로의 일본 강제 연행 등 조선 민중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예전이었다면 오사카성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런 분위기 변화는 한국이 강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또 일본이 국제적인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조금씩 올바른 역사를 소개하고 또 이를 깨닫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많아진다면 그땐 정말 일본과 제대로 된 교류란 걸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문화재 반환 이야기로 넘어오면 오고라 컬렉션, 고려청자, 이도다완 등의 역사적인 문화재는 일본에서 국보로 취급하고 있지만 명백히 한국에서 도굴하거나 빼앗은 물건들입니다. 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훔쳐간다고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물의 흔적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결국 물건은 제 주인 손에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약탈한 유물들이 일본에 있게 되면 그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우리 문화재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며 돌려줄 건 돌려주면서 국제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은 예전의 일본이 아니며 반대로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현재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교류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손해를 지는 건 일본뿐이에요. 한일 관계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일본만큼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한국은 기꺼이 받아줄 것이고 이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젠 교과서가 진리였던 시대는 지나갔어. 일본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과하는 것을 더 멋있게 생각할 것이다. 보상금을 한국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올바른 행동은 교육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봐요. 독일만 봐도 젊은 세대들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가 봤을 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일 관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우린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쉽게 바뀔 리가 없지요. 때문에 우리라도 노력해서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전쟁을 반성하고 한국을 비롯해 이웃과 교류를 활발히 했다면 현재 일본의 경제는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남의 나라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다고 일본의 역사가 훌륭하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야.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가 결국 지금의 일본을 만든 것이죠. 그래도 요즘은 한국 덕분에 저처럼 깨어있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문화재 반환 역사 교육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